안녕하세요. 숙명여고의 교육과정 담당 교사 윤영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내년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새롭게 본격 적용이 되죠. 이에 맞춰 편성한 숙명여고의 개정 교육과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제는 단지 하나의 표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선택하여 배울지를 나타내는 학교 교육 전체의 설계도입니다. 때문에 교육과정을 소개드리면서 개편 수능과 입시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에 맞춰 준비되는 학교 프로그램들도 함께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명여고의 입시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개년을 보더라도 변화하는 입시 요소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굳이 순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아시다시피 일반고로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숙명여고는 한 학년의 학생 수가 400명을 훌쩍 넘는 큰 학교입니다. 입시 관점에서 보면 과목별로 1등급 수도 많아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위권 입시가 양으로만 정량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맞춤 설계된 알찬 비교과 활동들로 생기부를 내실 있게 채워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활동 이름보다도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숙명여고의 이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은 수년간 입시에서 검증된 활동들로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활동들이 있고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커버할 수 있는 범용성이 높은 활동들이기 때문에 따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개인적으로 쏟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생기부를 효율적으로 알차게 채울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와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개편 수능까지 정말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입시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는 시기라고들 하는데요. 숙명여고는 이 교육과정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서 우수한 진학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한 걸음 더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 이제 편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과목들은 대부분 필수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등학교별로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숙명여고는 여기에서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들의 학점수를 줄이지 않고 모두 내실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목들로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수능 연관 과목들은 3학년 2학기까지도 학교 수업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도록 모두 안정적으로 학교 지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과목들은 학생들이 선택을 할 필요 없이 모든 학생들이 듣게 되는 수업입니다. 이러한 학교 지정 과목의 편성은 단순히 수업에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급 반을 구성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에는 2학년부터 모든 수업을 학생의 본인의 희망대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학교 지정 과목이 없이 모두 선택 과목으로만 돌리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하루 종일 이동 수업을 하게 되죠. 이걸 온전히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같은 반 친구의 개념은 사라지고 미국처럼 복도에 사물함을 두고 하루 종일 본인이 선택한 수업을 들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학급의 의미가 옅어지니까 운동회나 수학여행의 의미도 퇴색되겠고요.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맡아서 생활지도나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기에도 학생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교 지정 과목으로 3학년 2학기까지 안정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주요 과목들은 학급별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괜하게 이동하는 소요를 줄이고 온전히 본인의 공부에만 집중하는 데에 도움이 되죠. 담임 선생님들도 3학년 2학기 중요한 수능과 졸업 때까지 학생들을 끝까지 잘 챙겨서 파악하고 살펴봐 주실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고민이 많은 수험생들의 멘탈 케어는 공부보다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사실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은 2024년 수능 직전인데요. 빠른 대학은 수능 이전에 합격이 발표된 곳도 있었습니다.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합격 소식을 학생들보다 더 가슴 졸이면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함께 눈물 지으면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볼 때마다 늘 존경스럽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계속 편제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3학년 때 학교 지정 어떤 과목을 했는지 살펴보면 국어는 문학, 화법과 원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 이 세 과목이 수능 과목이고요. 화법 시간에 말하기 교육이나 관련 활동을 잘 채워놓고 문법 정리해 두고요. 3학년 때 수능 대비 읽기 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입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에 이어서 실용 통계까지 연속성 있게 배치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수능 과목인 확률과 통계를 대비할 수 있고요. 또 영어는 전통적으로 높은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많은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 이 개정에서도 특목고 과목을 배치해서 수준 높은 수업을 3학년 때까지 이어나갑니다. 특목고 과목을 학교 지정 편성한 것 자체만으로도 대학에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육은 모든 학기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음악과 미술은 3학년 때 수업하는 것으로 미루지 않고 1학년, 2학년 때 수업을 하면서 창의력과 협업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예체능 과목들이 1, 2학년 때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 경험이 학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죠. 1학년 때 가정 그리고 창제 시간 활용으로 숙명여고만의 전통 있는 체험 활동들도 역시 채울 수 있습니다. 3학년에 배치된 교양은 학생들의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들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붉은색 과목들, 국영수는 2학년 때 주로 편성된 과목들, 그리고 한국사, 사회과학은 1학년 때 편성된 이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잠시 2028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입학생들이 보는 2028 수능은 통합 수능입니다. 기존에는 국어는 화작과 언매 중에서 한 과목 선택하고요. 수학은 미적, 기하, 확통 중에서 선택, 그리고 사탐, 과탐 중에서 두 과목 선택이었지만 이제 개편 수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선택을 전혀 할 필요 없이 모두 같은 시험 문제로 수능을 보게 됩니다. 미적, 기하 이렇게 어려운 선택 과목이 없고요. 그렇다면 모든 학생들이 문과 과목으로 수학 시험을 보고 변별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반영하는 기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같이 주요 대학들에서는 지금부터 반영을 하고 있죠. 또한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내신이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개편됩니다. 학령 인구도 줄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면 과목별로 수강 인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등급이 4%밖에 없으면 수강 인원이 적어서 1등급이 아예 안 나오는 과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의 볼륨을 키우고 학교의 학생 수가 많은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기존의 1, 2등급이 개편 1등급, 그리고 기존의 3, 4등급이 개편 2등급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변별력은 약해지고 각 등급 경계에서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죠. 어찌됐건 정리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통합 수능만으로 변별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보는 것처럼 정시의 생기부 반영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5등급 내신의 결과만으로는 변별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고대 수시학종에 수능 최저가 있듯이 수시의 수능 최저 적용도 역시 전반적으로 일반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숙명여고가 기존에도 잘 해왔고 가장 성과를 내왔던 핵심 부분입니다. 수시와 정시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균형 있게 이분하게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우수한 입시 성과를 이끌어왔던 것이죠. 기존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방식들은 스카이 위주의 최상위권 대학들에서 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선발해왔던 방식이었고 상대적으로 중위권 대학에서는 적용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개편 대신과 수능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일반화되니까 조금 더 기대해 보아도 된다고 예견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은 여기에 맞춰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내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배치했습니다. 선택 과목을 어떻게 2, 3학년에 배치하였는지 편제표를 다시 보겠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 융합 선택 과목에 대부분 인기 과목들을 모두 빠짐없이 개설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에서는요. 국어, 영어는 학기별로 한 과목씩, 시기별로 과목 학습과 진로 탐색에서의 교과 활동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과목들로 엄선해서 배치했습니다. 아직 대학에서 발표하진 않았지만 기하 그리고 미적분 2와 같은 과목들은 주로 이공계에서 권장 선택 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이공계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수학 과목들을 학기별로 함께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는 인공지능 수학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즘 숙명여고 선생님들을 저도 보면 너무나 놀라는 점이 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예체능 선생님들까지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신다는 점입니다.
선생님들 책상에 인공지능이나 파이썬, 데이터 분석 이런 서적들이 정말 자주 보이고 이것들을 수업에서 활용하고 융합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졸업생들도 찾아와서 수업 시간에 해봤던 프로그램이나 에듀테크들로 대학 공부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 이 과목은 개정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저술에 참여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기도 하고요. 이런 선택 과목들은 직접적인 수능 과목은 비록 아니지만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서 선택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제 사회과학의 일반 선택이 중요한 이런 2학년에서는 이과라면 과학에서 3과목, 문과라면 사회에서 3과목을 선택을 하고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는 한 과목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해당 박스 안에서만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되니까 지나친 혼선이나 선택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중에서도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우리 학교는 단지 제2외국어 학습에서 그치지 않고 일본 오사카 자매학교와의 교류, 유네스코 동아리, 문화의 날 학교 행사 등 여러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집니다. 국제화 시대의 세계 시민으로서 리더십을 갖춘 우리 학교 학생들의 우수성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학년 때는 세분화된 진로와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여서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과학의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요. 자유롭게 4과목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과목들은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A, B, C, D 성취도로 절대평가를 하는 융합 과목들입니다. 엄격한 평가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여태껏 쌓아온 개념들을 융합해서 탐구할 수 있는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별로 권장 선택 과목이 발표되면 이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전문 수학과 같은 이런 특목고 과목들을 남은 과목들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융합 과목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등급을 내는 이런 과목들이라고 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학습량이 과목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3학년 때 편성된 과목들은 2학년 과목보다 더 세분화되고 고등학교별로 개설 시기도 다 제각각입니다.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유효하지도 않습니다. 직접적인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일반화된 기출문제가 엄청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합승량을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 해당 과목의 수업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과목들이니까 자신이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과목들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선택을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을 텐데요. 우리 학교는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진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1학년 모든 학생이 진로 시간에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1대1로 상담해서 학습법에서부터 대학 입학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으로 컨설팅이 진행되고요. 외부 전문 강사 초청 강연이나 졸업생과 함께하는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도 매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들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포함을 해서 1학년, 2학년은 주당 33시간, 그리고 3학년은 주당 30시간을 수업합니다. 6교시까지 5일을 하면 6, 5, 30시간이므로 33시간은 7교시를 3번 일주일에 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3학년은 30시간 6교시까지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상담과 연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3학년 학생들의 부담을 많이 줄였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학교는 도곡역을 끼고 정말 좋은 위치에 있어서 학생들이 일단 등하교가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 넓은 59,000제곱미터, 17,800평에 이르는 광활한 대지에 꽃과 나무, 예술작품들로 가득 찬 정말 아름다운 교정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교실 12칸 규모의 넓이에 단독 건물로 7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해서 국내 모든 학교 도서관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와 시설을 자랑합니다.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학교 한 바퀴만 돌아도 소화가 될 정도로 정말 강남 한복판에서 이러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광활한 대지를 갖고 있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명여고의 개정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제를 종합을 해서 살펴보면
수능과 내신을 서로 다른 투 트랙으로 보거나 수능 대비를 최대한 빨리 끝내자가 목표가 아닙니다. 내신도 수능도 3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책임지고 모두 함께 대비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숙명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축적된 수업과 입시의 노하우를 모두 녹여서 섬세하고 이분하게 편성했습니다. 내신과 수능이 절대 따로 가서는 안 되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는 그 자체다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믿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숙명여고에 좀 더 걸맞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학부모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